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공동체의 이해와 소통 교육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게 될 KG 아카데미의 이지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마을의 리더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소통 방법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변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꼭지로 이야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소통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소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첫 번째, 소통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소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소통 변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소통법인 회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는요, 우리 선생님들께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왜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막 제 귀에 답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 이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이고, 얼른 받으래잖아요 하시면서 교육에 그래, 나는 참여하는 의의를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수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답변을 이렇게 합쳐보면요. 바로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짜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다 같이 참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 다 같이 합쳐서 아, 그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뿌듯해도 하시면서도요. 마음 다지시면서 첫 번째 꼭지에 대한 말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소통을 이해하는 시간 좀 가지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갈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통 재정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실 텐데요.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바로 총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면서 부딪히는 이 사람과 관련된 갈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하고 계시는 크고 작은 일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드리면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부적인 사람과 관련돼서 갈등이 발생됐다. 그거는 바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석사항의 충돌이 났을 때 첫 번째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내부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일과 관련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거 아닌 외부적인 걸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 플러스 일이나 업무랑 관련되어 있을 때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만 보면서 말씀드리면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적인 거에 사람이 관련됐을 때, 즉 해석상의 충돌이 나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충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마을 주민들 간의 충돌이 났을 때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충돌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되게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주민분들 간의 충돌이 났을 때는요, 바로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충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외부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바로 다름의 충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외부 사람과 마을 주민 간의 차이에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 많은 귀농인, 귀촌인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귀농인, 귀촌인 분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 간의 충돌이 났을 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구조의 충돌일 텐데요. 이 외부 관계자, 특히나 마을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각종 관계자분들 참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분들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 중에 이 중에 속하는 거에 좀 있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는요, 이 네 가지로 구별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갈등을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아이고 강사님, 우리 마을에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시면 마을에 갈등이 싹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는 갈등을 없앤다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요, 절대 갈등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훨씬 더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잘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다고요? 갈등은 없애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갈등은 줄인다. 정확하게 기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소통 방법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소통을 잘 알고 있는지, 소통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소통에 대한 정의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네, 소통할 소에 통할 통자 쓰고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봤더니요, 소통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뜻이 통하여 뭐가 없다? 오해가 없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이해할 때 완성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통은 오해 없이 이해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라고 완성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시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가 빠졌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 같이 볼 텐데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며 반값으로 해달라고 대대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다. 이때 정부는 학생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학생 측에 전달했다. 즉, 메시지의 교환을 이루어낸 것이다. 여기 보면 누가와 누가 나오죠? 바로 정부랑 대학생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오해 없이 이해했나요? 네, 오해 없이 이해했습니다. 서로 이런 입장 차이가 있구나. 서로 이해는 했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네, 현장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정답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게 빠졌습니다. 공감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남의 감정부터 저희 다 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감정, 의견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네, 그렇죠. 아이고, 너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나는 이랬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즉, 상대방의 입장에 나도 그래, 그럴 수 있겠어. 충분히 느끼는 공감이 빠졌기 때문에 이 사례는 소통이었다, 아니었다? 네, 소통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요, 공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달라며 엄마를 조른다. 평소 자녀와의 소통에 관심이 많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 우리 아들 스마트폰을 갖고 싶구나. 엄마가 너라도 정말 갖고 싶을 것 같아. 너희 반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좋은 걸 사서 아이들에게 자랑도 하고 뽐내고 싶겠구나. 그래, 우리 아들 얼마나 갖고 싶을까? 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한 엄마는 결국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 아들과 엄마가 나오죠.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나요? 공감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빠진 게 바로 요겁니다. 네,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인 내부터 저희 다 같이 한번 막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의지에 의하여 의지한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영이라는 거는 이 의도한 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소통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공감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를 일으키는 반영까지 들어가야만 우리가 평상시에 너랑 나랑 통했구나, 소통했구나 라고 했었을 때 완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자, 보시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반영하고 주변에 소통이 되게 잘 되시는 한 분과 그렇지 않은 한 분을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떠올려 보시면 소통이 되게 잘 되시는 분은요, 그렇게 이해도 잘 되고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공감도 충분히 하며 그분이 가고자 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통이 조금 불편하다, 안 된다라는 분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해조차 되지 않는 순간도 맞이를 할 텐데요. 이 이해, 공감, 반영이요. 지금 우리 리더분들은 충분히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이해, 공감, 반영이 저절로 절로 되는 순간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언젠지 생각이 나실까요? 네, 언제였지 이러시는데 바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는요, 그렇게 이해도 잘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도 잘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귀신같이 알아서 변화, 반영까지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해조차 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해 부분이 좀 부족한 건가? 아니면 공감이 조금 부족한 건가? 아니면 이해 공감은 완성이 됐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저희가 소통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찾았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갈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은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줄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통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나와 있죠, 화면에도. 바로 이해, 공감,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도 하고요. 공감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꼭지 시간에 함께 할 예정이오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갈등은 줄이는 거고 이 세 가지 요소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요, 두 번째 주제였던 소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통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공감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기 위한 반영하기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나와 내 주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 나눠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봐야 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SBS에서요,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외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 두 부부의 얘기가 나왔죠. 서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동안에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잘 같이 들어주지 못했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 나의 얘기를 빼고 상대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듣고 이해해서 공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좋은 포인트를 저희가 소통에 필요했던 이해, 공감, 반영에 적극적으로 녹여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인 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가에서 빨간색 글씨를 올려드린 그 글씨들 보이시죠? 저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차이 인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 이해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이 이해도요,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것들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한자성어로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역지사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의 뜻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인데요. 이 마을리 추진하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분들과 마을 주민분들이 의견이 잘 모아지게 되면 어떻죠? 절로 흥이 나고요. 즐겁게 그리고 순조롭게 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얼굴을 붉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에서는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와 내가 수용하기 힘든 의견을 만나시게 되면 말씀들 하시나요? 네, 얼굴 다 빨가셔가지고요. 이 꾹 담은 채 말씀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희 다 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볼까요? 저 분홍색 글씨 시작.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표정으로 읽으시면 큰일 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통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최대한 웃으시면서 어떻게 아, 그렇구나 하셔야지 그렇게 무표정하게 아, 그렇구나 이러시면 서로 다투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단어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날도 제가 어떤 그 보령 쪽에 한 마을에 가서 교육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이 사무국장님 맡고 계시는 한 남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강사님 강의를 2시간 전에만 본인이 먼저 들었다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크게 싸우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주민하고요 이제 예산 문제로 뭔가를 다투셨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소리만 지르다가 싸우고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사람에게 본인과 다투었던 마을 주민분에게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방금 나왔던 이 단어 하나만 외쳐줬다라면 크게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더 큰 싸움이 나서 반성 아닌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마을 주민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실 때 나와 맞지 않은 의견을 만났을 때는요, 뭐라고 한번 외쳐보신다고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정하시는 것만 하시더라도 크게 다툼 없이 정말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물꼬를 좀 트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 그렇구나를 외친다라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단절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를 외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꼭지를 완성을 하시게 되면 그 뒤에 공감과 반영까지도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 뭐라고 이제 외치신다고요? 아, 그렇구나. 네,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아, 그렇구나를 꼭 잊지 않고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기, 차이를 인정하는 첫 번째 꼭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공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공감은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했다를 나만 이해한 게 아니고요.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경청에 대한 말씀을 조금 깊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너와 나의 공통 요소를 찾아 맞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청에는요, 총 5가지 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저랑 이 두 번째 꼭지까지 들으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경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만 고민해 보시겠어요?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업무가 바쁘셔서 막 통화하시면서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듣고 계실 텐데 경청은 총 5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시하기, 두 번째 경청을 가장하기, 세 번째 선택적 경청이죠.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거나 아니면 바빠서 듣지 못했던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1단계부터 3단계는 경청이다 아니다? 경청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경청이요. 바로 4단계에 나와 있는 주의 깊은 경청인데요.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대화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다? 상대가 아니고요. 바로 내 중심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왕이면 리더 역할들을 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몇 단계? 5단계에 나와 있는 공감적 경청을 우리 선생님들 역량으로 좀 키워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단계 공감적 경청은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다? 상대방 중심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좀 잘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 즉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잘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표현이 좀 가능할 텐데요. 아마 이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그건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요, 신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리더분들께서 충청도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평상시에 잘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실 거지만 상대가 보기에는요, 어라?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아이고 우리 리더분이 교육을 받더니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진 것 같아 라는 칭찬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들을 잘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체적 표현 나와 있죠. 아마 제가 말씀 막 드리면서 이 화면 보고 있을 때 같이 함께 끄덕이시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공감을 되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도요, 눈을 유심히 잘 바라봐 주면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힘을 내거나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어깨를 두드려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얼굴 표정 또한 변화를 좀 해야 되겠죠. 정말 힘들고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에게 웃어주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얼굴 표정이 충분히 지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당연히 언어적인 표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려 아우 그래 그 사람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를 표현하는 언어적인 호응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는 응답에 대한 대답에 대한 표현도 어떠한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충분한 공감을 표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신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서서 제가 경청은 경청이지만 무슨 경청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죠? 공감적 경청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더분들께서 정말 조금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공감 표현하기 두 번째 공감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말하는 부터 해가지고요, 듣고 표현하는 것까지 저희 다 같이 크게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시작! 말하는 사람의 내용은 물론 의도, 정서, 감정을 반영해주고 말 안에 있는 긍정적인 의도까지 듣고 표현하는 것. 네,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정말 좋은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나만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든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다? 바로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긍정적인 의도? 진짜 그럴까?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통해서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 예시를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예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열어드리면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 혼자 잠깐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누군가 오늘 나한테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직장에 지금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상사분이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기분 좋게 만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굳이 시간 내서 만나야 될까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 선생님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자,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네, 지금 답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아니요로 답이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했을 때 예! 하게 되면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예가 아니고요. 아니요! 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통은 더 이어질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네,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공감적 경청은 말 속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다?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왜 시간이 있냐라고 그 사람은 물어봤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멘트 열어드렸고요. 요거는 저희 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황당하신가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했을 때 저게 뭐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되게 무의식적으로요. 그냥 습관처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저 시간 있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 삼겹살에 소주나 먹으러 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그 선생님도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왜? 근본적인 이유는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지요. 근데 이 같이 가시는 분이 이해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즐겁게 놀고 끝나게 되면, 내가 원래 이러려고 했나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명히 그분은 할 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가 상황이 안 되고요. 굳이 그분하고 시간을 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러한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누시거나 다시 내일 낮 정도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까지 가시게 되면 소통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아니요. 즉 사실지향적인 답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 혹시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기하죠. 같이 살고 계시는 그분에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 좀 해.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물론 되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리더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안 할게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첫 번째 말을 꺼내신 분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누가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소통이 아닌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적 경청은 그 말 속에 무슨 의도? 긍정적 의도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요, 왜 매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좋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요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 거지. 네,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저 소리는 나를 위한 좋은 소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고요. 아마 매일매일 저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도요, 뜨끔할 수 있어요. 맞다. 내가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이 소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저렇게 내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 거지?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저기 뒤에다 붙이시는 거죠. 근데 있잖아. 그렇게 매일매일 1시간마다 얘기하면 운동하고 싶다 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내일부터는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게 라고 해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상대방 마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시를 조금 볼까요? 세 번째는 이런 멘트를 하죠. 같이 살고 계시는 그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아빠, 나 힘든데 일 그만둘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제 주변에는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답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더 다녀야지. 그러면 이 말을 꺼내신 분은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더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긍정적 의도에 숨어져 있는 이 의도를 계속 긍정적으로 찾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멘트를 꺼내신 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 읽어볼게요. 시작!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성과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지? 느껴지는데? 네. 그분도요,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나 힘들어. 이 힘든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사실지향적 경청처럼
이 힘든 마음을 보지 않은 채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안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다?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고요. 그거를 누군가는 찾을 수도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리더분들께서 내 주변에, 물론 이제 좋은 말씀 하실 때는 그 긍정적인 의도를 되게 찾기가 좋을 텐데요. 무언가 힘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속에 저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좀 알아봐 주길 원해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찾아주시는 연습만 하시더라도요. 충분하게 불통 아닌 소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었던 공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뭐가 남았죠?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반영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온라인 화면상으로 좀 만나 뵙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반영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오늘 이 시간 교육이 끝나고 나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주민이라던가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직접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대한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통 방법에서는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I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나 전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 전달법이 무슨 의미이냐? 보통 상대방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요, 가장 먼저 꺼내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우리는 흔히들 상대와 다툼이 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멘트가 바로 이겁니다. 너 왜 그랬어? 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라고 해서요. 보통은 저희는 you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 대한 비난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난을 받은 상대는 어떻죠? 네, 더 이상 나 비난했어. 그럼 싸워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소통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움을 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가 아닌 내 중심의 전달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이 전달을 할 때는 감정을 먼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를 먼저 전달해야 된다? 바로 사실을 먼저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거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끝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 가장 반영 부분에서는 뭘 가장 먼저 얘기한다? 바로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밑에 노란색 글씨로 제가 쳐드린 부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만 잘 전달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로 인해서 느꼈던 나의 감정이 잘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꼈던 감정 경험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해하기 좀 쉽겠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나 사실만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제가 쉬운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you 메시지, I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제 사례입니다. 제가 8살, 9살 연년생을 독방 육아로 좀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는 기회가 좀 많은데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요. 보통 일주일에 적게는 2,500km, 많게는 3,500km 정도의 운전을 하고요. 한 달, 1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나 힘들게 이제 집에 지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죠? 부모님 이제 퇴근해서 올 때까지만 기다리잖아요.
그날도 되게 강의도 오래 하고요. 운전도 오래 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밥까지 차려주고 전 잠깐 쉬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엄마 놀아줘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 저리 좀 가 이런 겁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한 3분인가 지났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고 있던 눈을 이렇게 떴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큰아이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너무나 큰 반성을 한 게 분명히 그날 했던 강의 중에 이 비슷한 소통 강의를 좀 했었고요. 이 소통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저는 제 삶에 돌아와서는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저희 큰애가 한 7살 정도였는데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혜슬아 있잖아. 엄마가 오늘 여차저차 운전도 많이 하고 어떻게 강의도 많이 하고 오자마자 쉬지 못하고 너네 밥 차려주고 할 걸 좀 했거든. 그럼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상태야. 그러면 한 30분만 좀 엄마가 쉬었다가 기다려주면 엄마가 이따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큰애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내심 그랬어요. 아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몇 번 좀 경험을 좀 하거나 좀 그렇겠구나 라고 약간 포기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좀 전달을 좀 잘 했는데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됐더니 이제 어떻게? 둘째가 엄마 놀아줘 해도요. 큰애가 딱 잡습니다. 둘째를. 엄마 조금만 더 쉬면 우리랑 놀아줄 수 있대. 너 나랑 놀자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아이 메시지만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소통은 어느 곳에서도 좀 잘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 좀 저리 가라는 표현 대신에 제 메시지인 거죠. 엄마가 피곤해서 혼자 좀 쉬어볼게 라고 해서 사실을 전달을 하고 그로 인해서 느낀 감정 전달을 하고요. 변해가야 되는 방향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반영 기술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 좀 드려볼까요? 유 메시지. 제가 다투었을 때 메시지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요, 저랑 상의하지 않고 은행빚을 내서 부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장 바꿔서요, 같이 사시는 분이 갑자기 상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되게 큰 싸움이 날 수 있는데, 제가 한참 싸웠을 당시에는 항상 되게 곱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당신 그 문제를 나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니? 지금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했니? 하지 않았니? 즉 비난을 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다라는 거죠.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나와 상의 없이 처리해서 나는 어떤 상태였다? 참 섭섭했다. 마음이 좀 아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먼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감정이나 바람이 먼저 왔을 때는 다툼이 되지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바람, 그 감정과 바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요. 주변에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다퉜거나 오해가 생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께 카톡을 통해서 그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줬으면 좋겠다. 먼저 다가가시게 되면 우리 마을에 불통은 없고요. 소통이 조금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통을 변화시키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에는 3가지가 필요했죠. 첫 번째 뭐였나요? 이해였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요. 이해,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외쳐본다? 역시나 훌륭하십니다. 그렇구나. 이 말 한마디만 꺼내시더라도요. 충분한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감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표현을 하신다거나 언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더불어 무슨 표현? 공감적 경청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감적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죠.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무슨 의도?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함께 찾아가시는 연습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반영에 대한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 메시지, 즉 너 전달법이 아니라 I 메시지, 나에 대한 전달을 좀 하실 거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바람보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 잊지 않고 우리 리더분들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세 번째 주제였던 회의 문화 변화하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수많은 리더분들은요, 마을이나 다른 단체들에서 수많은 회의를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회의는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의 회의 문화를 좀 점검하고 난 뒤에 우리의 회의 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의에서요,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지 잠깐만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문장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 가장 와닿는 문장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이 몇 개인지 이제 세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리고 혹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참석할 때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 의견이요, 상사 혹은 힘을 가진 강자와 다르지 않을까? 네, 약간 눈치 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입니다. 나 얘기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하지? 자, 세 번째, 내 의견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이어서 말했다가 혼나면 어떡하나, 질책 들으면 어떡하나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선생님들은 그럴 거예요. 저런 거를 고민을 할까? 하지만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는요, 회의 때 내가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의견에 다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해? 왠지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또 잘난 체 하네. 잘난 체 한다고 나를 약간 그렇게 보면 어떡해?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내 말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 거고요.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인해 내일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장 보면서요 되게 찔리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요 회의 시간에 어떻게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막 손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견이 되게 좋아요, 추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누구 일이 되나요? 네, 거의 대부분 말 꺼낸 사람 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말하지 않고요, 입을 좀 닫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말을 실제로 해도 되는 것일까? 실제로 계십니다. 나 말해도 되나? 나 진짜 이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나?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부한다고 비난하면 어떡해? 왜? 리더분이 되게 좋은, 그리고 이제 되게 힘세신 분이 좋은 얘기 꺼내가지고요, 나도 너무 동의를 해서 얘기를 같이 추임새를 넣었더니 저것도 아부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공포,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하면 회의가 어떻게 된다? 길어지게 되죠. 실제로 참 많은 회의들에서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 쭉 나와 있는 문장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몇 개 이상 해당이 되시나요? 제가 수많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 문장들을 보여드렸을 때요, 아이고 강사님 한 문장도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뵀고요. 보통 5개 이상 아니면 전부 다 해당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은요,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이 문장들은 뭐를 진단하기 위한? 네, 바로 뭐에 대한 공포? 발언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다 말하는 거에 대한 뭐가 있다?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의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시면 그때그때 바로 사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테지만, 사람은 다 누구나 뭐를 갖고 있어? 공포, 발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공포를 좀 줄여드리기 위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신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문화에 대해서 왜 변화해야 되지? 우리 잘하고 있는데 굳이 변화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왜 회의 문화를 변화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좀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봤더니요, 그 TVN에 꽃보다 청춘이라고 해서 계획되지 않는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습니다. 이 편은 아이슬란드에 방문했던 편이었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도 여행을 가잖아요. 뭘 하게 될까요? 가서. 물론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가도요. 여행 가면 뭐 한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명의 배우는 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바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회의하는 주제가 뭐였는지 면밀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나서 저희 왜 이 회의들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이들이 정말 많은 회의를 거치게 되죠. 혹시 기억 남는 회의 주제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라면에 밥을 많으냐 마느냐. 우리 선생님들, 라면에 밥을 많은 건 중요한 사안일까요? 아니면 작은 사안일까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에이,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아니야, 난 너무 소중해 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옵니다. 양파를 사냐 마냐, 감자를 사냐 마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농산물의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감자 한 덩이, 양파 한 덩이 보통 100원, 2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요거 가지고 살지 말지를 뭐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시간 반을 회의를 했죠. 근데 결론이 뭐로 났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리더분들 회의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는데요. 결론이 처음하고 똑같이 났대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네, 화가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회의를 포기를 했나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회의란부터 다 같이 크게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회의란 조직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회의라는 건 하는 건요, 조직을 위한 무슨 결론? 네, 최선의 결과, 결론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최고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마을에서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 최고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수 몇몇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회의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결론보다는 많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에 대해서 얻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요, 회의는 더 이상 힘들거나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회의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의는 조직을 위한 무슨 결론?
네, 바로 최선의 결과,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의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변화하고요. 점검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의라는 거는요.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마 진행자 역할을 좀 하실 거고요. 마을 주민분들과 다른 분들이 참석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정말 회의가 잘 진행되는 마을도 많은데 분명히 한두 번은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실수를 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수많은 마을을 좀 방문을 하다가 공통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제목은 보여드렸죠.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 나와 있죠. 준비가 불충분하다거나 시간 관리를 못한다거나 진행이 서투르거나 아니면 이 진행하시는 의견, 감정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뭐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가장 그 회의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저 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리송 하실 수도 있어서 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회의 후입니다. 회의 진행할 때 가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뭐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멘트입니다. 우리 진행자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멘트. 이 회의에 뭐는 뭐뭐로 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진행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그 회의는요 산으로 가지 않고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의로 완결이 되게 됩니다. 이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뭐로 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물론 수많은 회의에서요 결론이 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잘 진행이 되고요 마무리가 된 회의에서는 오늘의 결론은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리가 돼야만 마을 주민분들이 나 늦게 오더라도 중간에 빠졌더라도 우리 회의가 이런 결론으로 났네. 결론 나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번에 참석해서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요. 저기 제가 멘트 적어드렸죠? 저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회의부터 다 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회의의 결론은 뭐뭐로 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회의 마지막 단락에 우리 진행자 분들께서 반드시 외쳐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참석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요. 회의를 망치는 10가지 유형에 대해 정의를 좀 해봤더니요. 제가 4번부터 10번까지는 쭉 보여드렸죠. 지각을 한다던가 경청하지 않는다던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의견이 나와 있는데 베스트 3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자, 네. 현장에 있어서 막 정답을 외치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3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찬성을 하지만 뭐가 없다? 주관이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발언을요. 장황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을 회의는요. 보통 강사님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이 걸려요. 라는 그 마을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보통 한 분이요. 거의 5분에서 10분 이상의 발언을 하셨을 때 가장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마을 회의에서 발견되고 있는 개선점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리더분들께서요. 오늘의 회의 주제는 요거입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하셨을 텐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채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발언도 길어지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이 1, 2, 3번부터 해서 10번까지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 녹색 글씨 한 번만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참석은 해도 참여하지 않는다? 네.
회의는요, 참석, 즉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회의 중에서 내가 어떤 양질의 의견을 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을 회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꿔 말하면요. 1번부터 3번까지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 회의는 양질의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 회의 시작 전, 중간에 그리고 끝날 때 진행자분과 참석자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챙기셔야 되는지 말씀드림으로써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일들이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크게 회의의 흐름 순서상 회의 전에 참석자와 진행자가 해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회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의가 끝난 후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챙겨야 되는 포인트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회의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뭐 장소를 섭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을 주민분들 잘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락 취하는 거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요. 진행자분들이 첫 번째, 당연히 오늘 회의 주제, 목표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죠?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회의 주제, 주민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바쁘시다고요. 회의 주제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끊으시는 리더분들도 계시는데 사전에 반드시 주제를 공유를 해 주셔야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늘 주제는 요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반드시 회의 전에는 뭘 공유한다? 주제에 대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날짜, 시간, 장소 확인하시는 거고요. 참석자분들 독려하시면서 참석자 확인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민분들 모이셔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면 괜찮지만 어떤 날은요 마을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패스하지 않고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짧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장치들이 좀 잘 마련이 돼서 그날 상황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방법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분은 어떤 거? 회의 주제에 대한 공유까지는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주제 목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날짜, 시간, 장소도 확인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발 어떻게 한다? 의견, 주제에 대한 의견을요 미리 한 줄이라도 먼저 생각을 하고 참석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는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의견을 미리 정해보시라 당부를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불참 시 뭐한다? 통보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지만 불참이 됐는데 연락이 없으셔서요 회의 내내 그분 찾느라고 바빴던 경우도 많이 봐서 불참하시게 되면 통보하라라고 우리 진행자분들도 우리 참석자분들께 안내를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전에 진행자분과 참석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회의 중에는 과연 진행자분과 참석자분이 어떤 포인트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발 언제 시작하자? 네, 정시에 시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5분, 10분 정도는 인간미가 있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마을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나 우리 리더분들께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정시에 하시는 걸 우리 마을 회의에 정말 규칙 중에 가장 크게 논다라고 하면요. 지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민망하고요. 더 빨리 참석이 가능한 경우를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언제 시작한다? 약속된 정시에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오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정시 시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진행 시간이죠. 보통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주제, 그날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예고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지 않도록 진행 시간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뭘 해야 된다? 참석자분들이요,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위기 만드시는 것도 진행자분이 챙기셔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발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 표시는 안 해줬지만 이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마을 주민분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장님이, 리더분이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행자분들, 리더분들께서는 나의 의견은 그 당시에는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민분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경청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는 예시가 있죠. 다툼이 있거나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시면서 분위기 전환하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과는 좀 금지가 될 거지만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적절한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분들,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정시에 시작하시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정도는 꼭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참석자분들은 어떤 포인트 챙기셔야 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발 몇 분 전에는요? 네, 5분 전에는 참석을 하시게 되면 우리 리더분들께서 진행하시는데, 정시에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제발 뭘 하지 말고, 네, 음주등을 하지 말고 참석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을 방문할 일이 참 많았는데요. 많은 마을에서 회의나 교육이 있으면 다들 그날은 축제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분위기를 좀 저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 등은 좀 자제하시고 참석을 해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저희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언 시간을 지키기 몇 분 내외? 3분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 시간에 대한 것들은요, 정말 잘 지켜주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주제 공유되고요, 의견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5분, 10분 장황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의 시간에는 3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겠다. 미리 공지를 진행자분이 해주시는 거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짧고 굵게 얘기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지켜지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휴대폰에 시간 타이머 있습니다. 3분 맞춰 두시고요. 시작 누르시고 띠디디 끝나 소리가 울리면 발언을 좀 중지, 자제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알아서 척척척 3분 이내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에서 회의가 이래서 길어지네 라고 하시는 리더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이 타이머, 시간 타이머 활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긍할 줄 아는 태도, 마음가짐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발 회의 중에 본인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급한 전화 오시게 되면 나가서 통화하셔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 앉아서 자꾸 통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의 중에는 본인 일을 하지 않은 채 회의에 조금 집중해 달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무 말 없이 조퇴하지 마시고요. 눈도장 찍고 가는 회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함께 공감하며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자분과 그리고 참석자분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정말 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챙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회의 후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참석자분이 하셔야 되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진행자분이 정말 잘 챙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보고서 결과물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마을별로 형태는 좀 다릅니다. 어떤 마을은요, 마을 밴드에다가 오늘 회의 이렇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라고 결과 올려주시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마을회관에 회의록 작성하셔서 비치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날의 회의가 잘 정리돼서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결과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리더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회의가 끝났을 때 물론 밴드에도 올리실 수도 있고 회의록도 하는데요. 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미참석자 분들에게 결과 공유를 하실까요? 네, 많은 이장님들이 내가 바빠, 언제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회의가 잘 진행되는 곳들의 면면이 좀 살펴봤더니 이장님들께서 회의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시간대요 마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무슨 주제로 우리가 몇 명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회의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되게 짧지만 굵게 그날의 회의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는 곳들이 참 많이 뵀습니다. 그러면요, 그 회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던 마을 주민분들도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도 활용이 되고요. 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외치는 주민분들께도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시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겠으나 오전 중에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결과 공유도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공유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다음번 회의 날짜와 장소 등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참석자분들은 당연히 회의 결과, 내가 참석하지 못한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들었던 결과가 정말로 잘 정리가 됐는지 결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회의 결과 인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렇게 직책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안 간 회의는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요. 내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대표들 정말 주민분들이 모여서 좋은 마을에 필요한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상대를 인정하는 뭐라고요? 이럴 때는 아 그렇구나를 서로 외치시면서 인정하시는 포인트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다음번 회의 일정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참석하는 주민도 물론 리더분들이 이장님들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친한 분들은요. 옆에 계시는 친한 분이 설득했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참여 동료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었는지 읽어주실래요? 시작! 미참석자 비난 금지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분은 매번 참석하는데 가끔 오거나 안 오는 분들 뵈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미워 막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미참석자 분들에 대한 비난이 금지되어만 우리 마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참석자에 대한 비난은 금지를 해달라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후에 해야 되는 거 진행자분은 뭘 잊지 말자?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참석자분들은 회의 결과를 인정을 하고 미참석자분들에 대한 비난도 금지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꼭지에서는요. 저희가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회의에 대해서 필요한 포인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외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뭐 하고 계시나요? 네, 바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선서 언제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네, 코로나 덕분에 선서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 텐데 보통 체육대회라던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리더분들이 진행하시는 회의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회의 참여 선언문을 좀 만들어 봤고요. 총 6개의 문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서 하면요. 앉으신 자리에서 선서 외치시고요. 제가 1 하면요. 열어드리는 문장 다 같이 크게 읽고 마지막 문장 6번째까지 읽은 다음에 제가 바로 하면 바로 해주시면 선언문 외치는 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눈빛들이 되게 반짝반짝 하신 것 같고요.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예, 좋습니다. 1. 회의 주제를 확인하고 참석하겠습니다. 2. 회의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3. 음주하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4. 발언 시간 3분을 지키겠습니다. 5.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겠습니다.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네, 목소리 정말 우렁차게 잘 읽어주신 것 같고요. 1번부터 6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는 우리의 소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는 이해도 하시고요. 공감도 필요했고요. 반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회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 끝났다 하고 화면 닫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내 주변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이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회의 시간도 알차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이해와 소통 시간 함께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화면으로 뵈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마을에서 느꼈던 좋은 포인트들을 좀 전달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잊지 않고 활용 잘 하셔서 더 빛나는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